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이 벡트 거래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오히려 반대로 하락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전반적인 어떤 뉴스 같은 것도 시세도 하락하고 전반적인 어떤 그 뉴스도 되게 안 좋은 국제 회계 기준인가? 그거에 관한 것도 되게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총망라해서 벡트 거래소에서 앞으로 향후 움직임에 관해서 그거에 관한 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자료를 본 게 있는데 그거랑 같이 믹스해가지고 결론 도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벡트라는 어떤 그 USB가 있고 거기 커넥션이 되는 게 보면은 기관자금 돈이 연결되면 이게 암호화폐 시세 상승을 이끌 거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이 현상을, 이 지금 현재 하락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아마 모든 분들이,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X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다. O라는 마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벡트 거래소가 지금 열린 거에 관해서 한 발짝 전진했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 하락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신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공황 상태, 패닉 상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해 초에 360만원, 비트코인이 360만원 갔을 때보다 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벡트 거래소가 지금 열린 게 향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스타벅스 암호자산 사용 기대 효과까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벡트라는 USB 커넥터가 컴퓨터라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연결이 되고, 또 벡트라는 이 커넥터에 보면은 기관자금이 연결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보지 않으면 아마 조금 더 마음이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아니 어떻게 보면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물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한 면역력이나 아니면 악재 뉴스에 관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괜찮은 것과 아닌 것 구분하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조금만 더 견뎌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바이낸스 US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이낸스 US가 이게 오픈을 하긴 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면은 갑자기 급등세가 일어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바이낸스도 전 세계 각국에 보면 미덥 행사를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를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열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가장 규제가 가장 심하면서 규율화되어 있는 국제 표준이 되는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 이런 나라들,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US가 거기에 오픈을 한다면 그것도 또한 저는 단기적인 시세의 어떤 증폭보다는 조금 더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한 발 한 발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되는 게 보면은 9월 24일 날 EST 동부 기준 표준 시에 9시 A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을 때 오늘 밤 11시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14시간을 더하면 아마 오늘 오후 정도가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시세 상승한다기보다 이것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이낸스 US도 이제 한 발 나아갔다.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저한테 이제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이런저런 분들이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추종을 해요. 일단 개인적으로 왜 이런 거를 추종을 하냐면,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오늘 아침에 이 포트폴리오를 캡처한 거거든요. 이들이 여기다가 왜 비트코인부터 캐시부터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호라이젠, 그리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지캐시까지 왜 여기 넣냐에 관해서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기는 애매모호하고, 일단 내가 만약에 궁금하면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파헤쳐 보세요. 왜 여기에 이 상품들이 들어가 있나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거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자, 바이낸스에서 보면은 랜딩이라는 거래요. 랜딩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인을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디파짓을 해놓고 그냥 랜딩, 만약에 대출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리스트 된 게, 랜딩 서비스에 된 게 EOS가 있고 USDT가 있고 대시 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XRP가 있고 BNB가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GCash가 있고 링크 코인이 있고 USDC가 있고 라이트 코인이 있고 모네로가 있고 에이다까지 이번에 여기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고 국내에서는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만약에 배제한다면 저는 그거는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들의 단초? 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나 지금 보면 벡트거래소에도 지금 보면은 이 Gcash가 사실은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게 아마 향후에는 아마 그게 작동을 하긴 할 건데 그거에 관한 리스트를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거고. 자, 어쨌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화폐 아니야. 첫 국제 회계 기준이 나왔다. 이 뉴스를 제가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뉴스도 나왔는데 거기다가 더 웃긴 건 시세도 같이 하락해. 부정적인 뉴스에다가 시세까지 같이 하락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반적인 그냥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이게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당연한 거야. 반대로 생각하는 약간 똘끼 있는 기질 있는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들. 저는 뉴스를 100% 믿지 않아요. 항상 뒤통수를 항상 지난 몇 년간 계속 쳐왔어. 암호화폐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딜리스트하고 부정적이게 하고 한 6개월 있다가 한 1년 있다가는 막 거대 펌핑 일으키고 하는 게 얘네들이 항상 하는 태도였어. JP모건, 골드만삭스, 특히나 이제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경우도 JPM 코인,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어냈는데 거기 대표, CEO라는 사람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 이거 망한다. 이거 영으로 수렴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뒷구녕에서는 매집을 했었어. 그게 그들의 행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뉴스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취급할 경우 제도권 편입이 까다로워지고 암호화폐 기반 각종 금융상품 취급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로 미국,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 기준을 만든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전 세계 거국적으로 부정적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할 거다라고 몇 개 해석할 수밖에 없죠. 뉴스만 보면 그래. 그래서 뉴스만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영원히 영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오르지 않고. 자, 오르지 않은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거의 2년 거의 올해 연말까지 가면 거의 2년 24개월을 거의 채우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은 유인나가 영원이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저는 반대. 여러 가지 어떤 이슈거리들이 하반기에 가서 4쿼터, 특히 이제 4쿼터에 되게 많은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크게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하빙이라는 게 있어요. 4년마다 오는 비트코인 이제 밤감기라는 게 하빙이 있고, 물론 전후루에서 시세가 상승하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알트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쿼터 4쿼터에는 이더리움 2.0 이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 행사가 이제 남겨져 있고 네오 3.0이라는 것도 기대감을 우리가 북돋아야 되고 거기다가 XRP에 관한 것도 스웰이라는 행사가 11월 달에 곧 있어요. 11월 아마 14일인가 10일인가 아마 그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에이다도 쉘리라는 그거에 관한 것도 아직까지 남겨있는 어떤 그런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저는 나쁘지 않게 하반기 가서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더 흘러가면 벡트 거래소가 작용을 하든 거기다가 ICE에서 이제 뭐 지금 리스트업 시켰던 그거에 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관한 것도 저는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뉴스도 제가 보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식스 스위스 익스체인지라는 어떤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게 런치하는 거에 관해서 뒤로 하반기로 미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표적으로 런칭시켰다. 이 얘기는 갑자기 뭐냐. 근데 시기가 여기 있는데 원래는 얘네들이 출시해가지고 이걸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했었던 원래 로드맵대로는 2019년 중반에 원래 하기로 원래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2020년 1분기 자산 서비스에 특히 중점을 두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체 출시는 2020년 4분기에 예상됩니다. 이 지금 한 가지 맥락을 이 문장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하반기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약에 상승이 만약에 없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요 근래에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이 아마 진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봐서 뭐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서 거기에 1회 1비 하다 보면 저는 약간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큰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사람이 패닉하거나 공황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이거 별로 조금 전에 나왔었던 뭐 국제 회계 기준인가 거기 나왔었던 그 뉴스까지 보면 사람이 누가 여기다가 투자해가지고 마음의 안심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네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그 방향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식, 채권, 자금 등 기존 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언젠가 토큰이 주식을 대체할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달 말까지인가? 아마 9월달 초까지인가? 그때까지 주식, 장롱 속에 있던 주식이나 채권 있죠. 그거를 주식시장에다가 전자증권에다가 입력을 안 시키면 그거에 관한 거를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만든다. 아니면 벌금을 매린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한 발 한 발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건 전 세계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자금 등이 기존 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게 지금 앞으로의 상황이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거기다가 슈투트가르트 어떤 그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소, 이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더 많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코인들이. 우리의 목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유럽 최고의 거래 장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얘네가 기준이 될지, 유럽 내에서는 얘네가 기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일 은행의 상위 클래스에 이제 두 번째 포지션을 위치한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었다고 하잖아요. 벡트 거래소 런칭에 뭐 거기에다 우리가 목숨을 걸긴 했지만 어쨌건 그건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자, 독일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거는 ICE 데이터 서비스라는 데가 있어요. ICE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벡트 거래소하고 연결돼 있는 데거든요. 자, 그래 보면은 얘네가 비트코인만 앞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네오라는 코인, 오디세이, 오미세고, 온톨로지, 팍소스, 큐텀, 리플, 시아코인, 스테이터스, 그리고 스팀 달러, 그리고 스텔라, 텐엑스, 그리고 세타 토큰, 테더가 있고, 트론이 있고, 트루 USD, 그리고 USD 코인이 있고, 배체인이 있고, 버지가 있고, 왈튼 체인, G캐시, 질리카, OX까지.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이제 뭐 벡트 거래소에서 이제 알트코인도 분명히 33개 정도는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리스트업 돼 있는 코인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 그래서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시고 코인베이스에 업데이트 돼 있는, 리스트업 돼 있는 코인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라는 거죠. 업비트만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야 아마 그 기준을 아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같은 어떤 그런 면에서 부재되는 그런 게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 발 물러나가지고 뭐 상장 폐지 시킬 건 상장 폐지 시키고 한 발짝 물러났다가 아마 다시 뭐 리스트업을 시키든 아마 그 짓을 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암울하다고만 보지 마시고 ICE도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을 이제 이용해서 분명히 점진적으로 아마 나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지금 보면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이 바로 코앞에, 바로 당일날 오늘 밤에 이제 개시가 되니까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당장 오늘 내일에서 뭐 작용한다기보다 어쨌건 분명히 긍정적 시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장을 뉴스에 나와 있는 것 같이 0으로 수렴할 거다, 별로 좋지 못하게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에 투자하시기보다 그냥 열심히 일하시고 그냥 뭐 주식에 투자하시고 열심히 뭐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이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시세는 막막하게 막 흘러가긴 하지만 끝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